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전 마지막 서울에 있는 강남권 분양단지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소 10억 원 이상의 현금 조달이 가능해야 했지만 41.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핫한 지역, 핫한 물건들 만나볼 거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부동산 투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좌에는 숫자 0도 길게 만들어 주실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077-6358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어디서 투자 팁 가지고 오셨나요? 네.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를 보게 되면 연상되는 건축물이나 문화재나 뭐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뉴욕을 생각하면 자유의 질상이 떠오를 것이고, 파리 하면 에펠탑, 뭐 두바이 하면 뭐 그 칼리파라는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연상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랜드마크인데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어떤 건물, 그냥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꼭 존재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랜드마크는 주변 환경이나 또는 시설들과 어우러져서 그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높은 빌딩이나 또는 공원 이런 것을 그 지자체에 꼭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랜드마크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또 업무시설 동안 확충이 되면서 그쪽에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랜드마크가 부동산에 어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나 일본의 도쿄 스카이트리, 그리고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말레이시아의 트윈타워, 뭐 이렇게 뭐 그 나라를 연상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그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어떤 그 관광객들, 이런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수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도시 간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건축물, 그게 바로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랜드마크 효과를 보게 되면 지하철 등 교통이 매우 발달이 된 지역에 꼭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오면, 그런 큰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인구나 또는 업무시설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죠. 또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그야말로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이 매우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 부동산의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가격적인 상승세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송파구에 보면 제2롯데월드가 떠오르죠.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파급력을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 빌딩 하게 연상되는 게 바로 제2롯데월드죠.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약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 건설을 시작을 했을 때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4천억이었고요. 하루에 3,500명의 고용 창출이 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2017년 3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제2롯데월드가 완성이 됐죠. 준공이 됐는데 5년, 지금부터 5년 전이면 항상 공사가 진행이 됐던 그 시기부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60.87%,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갔죠. 네, 서울의 어떤 평균적으로 아파트 수치가 올라간 그 프로테이지가 46.35%였는데 60.87%, 굉장히 많은 수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랜드마크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강남권과 거의 잠실권이 거의 대등하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제2롯데월드가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파급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강남구의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그야말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1롯데 월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빌딩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제1롯데 월드보다 높은 빌딩이 생기죠. 바로 현대자동차 GBC가 569m, 제1롯데 월드가 555m이니까 14m가 더 높은 빌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랜드마크 빌딩 하면 이제는 강남구 삼성동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105층 타워 1개, 그리고 35층 숙박시설, 뭐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장, 많은 여러 동의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리고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적인 반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강남구의 어떤 가격 지가나 건물 매매가 상승을 시키는 진앙지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랜드마크의 파급력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 보게 되면 아무래 퍼시픽 사옥이 있습니다. 치퍼필드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백자 항아리를 연상을 해서 만든 건축물인데 이 건물이 완성이 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용리단길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경리단길 플러스 용산 해가지고 용리단길 이렇게 상업지역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유동인구, 직장인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거지역과 업무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그리고 임차인들이 선호한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업시설이 발전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암동에 보면 DMC 랜드마크 타워가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여기를 보게 되면 숙박 업무, 문화, 집회시설 등 연면적 대비 50%는 숙박 업무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주거시설 2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시티 굉장히 메머드급 사업인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중물, 그야말로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위에서 물을 붓는 그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많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 디지털 미디어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암동의 랜드마크 타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 타워들이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진행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외국인 관광객부터 국내 관광객까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그 지역 지자체의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 짚어봤고요. 실전에 나서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일정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이성우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청담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02077-6358번으로 꼭 예약 주세요. 대표님, 네. 어떤 내용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다가 공급 정책을 펼쳤다가 그리고 경기 지역의 어떤 공급적인 부분, 서울 지역의 어떤 공급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약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놓쳐서는 안 될 핫한 현장들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세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 2017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 내 6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테라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7,500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 3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랜드마크가 있는 지역 용산구로 떠나왔습니다. 지역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랜드마크라고 해서 라모레 퍼시픽이라는 건물을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지만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죠. 거의 100만 평에 가까운 그런 지구를 또 개발을 사업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곧 있으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게 청사진이 쭉 나오겠죠. 네, 그리고
민족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굉장히 넓은 면적의 공원이 서울시 전체의 중간 지역의 녹지 공간이 새롭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또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죠.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생긴다는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공원을 통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있는 용산입니다. 자, 용산은 우리나라 그 서울시를 봤을 때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3대 핵심 도심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남의 업무지구와 국제 업무지구와 그다음에 그 영등포 여의도죽의 금융에 관련된 업무지구를 연계할 수 있는 고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가 된다는 부분이어서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플랜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남산에서 그 용산 민족공원을 통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보행로, 녹지 공간이 새롭게 확충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 지역이 현재는 도시 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한강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보행거리가 생긴다는 부분이고요. 예, 거기다 용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 349만 제곱미터, 약 100만 평이 넘는 그런 면적의 철도 정비창 부지, 서부 이촌동 부지에 여기 관광 IT 문화, 금융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국제 비즈니스 허브 공간이 개발이 된다는 부분. 여기에 또 많은 업무 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산의 아파트 가격 너무나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축의 전세자나 월세 임차인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또 하나의 교통 호재입니다. 신분당선. 강남에서 용산까지 가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이 신분당선이 왕성이 되면 신사역에서 용산까지 또 지하철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10분 내에 강남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직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만큼 근거리에 또 강남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생김으로 인해서 강남권의 좀 취약한 교통 부분을 해결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서울역 노량진역의 지상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을 지하로 또 가게 하고 위에는 또 업무 공간 또는 상업 공간 그리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가장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도심 속에 녹지 공간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그 용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누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바로 남산 그린웨이 바로 연결되는 부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용산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 한양 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의 중심에 있는 그런 광역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거실, 주방, 베란다와 테라스가 있고 앞에 남산이 보이는 전망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급 브랜드 자재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로피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CCTV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매매가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4억 7,500만 원인데 실평수가 25평입니다. 32평형 아파트 형식의 그런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세 보증금이 지금 3억 7천만 원에 확정이 돼서 임차인이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보증금을 빼면 4억 7,500에서 전세 보증금 3억 7천을 빼게 되면 실투자금 1억 500만 원에 향후에 낙후돼 있고 열악한 그런 다세대 지역이 몰려 있는 곳에 재개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 미래 가치는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최대 규모의 개발 호재가 발현되는 곳, 넉넉한 구조가 자랑인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